좋아했지? 저번 여름에 뭐 읽었지? 예전 여름에 뭐 읽었지? 이거다 하는 세 권이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저는 크레마 요새 하고 있거든요. 밀리의 서재는 안 하고 있어요. 만 몇천 원치 요새 안 보고 있어서 안 하고, 크레마는 좀 싸잖아요. 5,500원인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한국에 아직 출간이 안 됐어요. 2020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한국에는 출간이 안 됐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책과 통번역 일상을 이야기하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 이번 주도 저번 주랑 비슷하게 이제 여름에 읽기 좋은 책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원래 이번 주에 추천할 책들이 있었거든요. 진짜 야심차게 준비한 책들이 있었는데 문득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번은 조금 평소의 추천이랑 조금 달라야겠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 계속 오고 그냥 한번 싹 쓸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계속해서 오는 그런 우기의 날씨니까 그냥 호캉스 혹은 집에서 호케이션 이런 거 하면서 보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 주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날은 조금 대신해서 대리만족할 수 있는, 여기저기 마구 막 쑤시고 다니는 그런 모험적인 책들 소개시켜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 뭐 좋아했지? 저번 여름에 뭐 읽었지? 예전 여름에 뭐 읽었지? 막 이제 한참 생각을 하다가 딱 생각난 이거다 하는 세 권이 생각이 불현듯 났어요. 그 책 가지고 왔거든요. 함께 보시죠. 그 중에 첫 번째 책은요, 어쩌다 한 번씩은 제가 그래도 언급을 했던, 이 채널에서 언급했던 책입니다. 바로 짜자잔,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의 작품입니다. 이 책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혹시 모르는 분들 있으니까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름옷은 얇잖아요. 이걸 하니까 너무 툭툭 쳐져. 추레해 보이게. 알란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생일 파티를 불고 후 끌려고 하던 그 장소에서 창문이 열린 걸 발견을 해요. 요양원에. 그리고 잠시 이제 뭐 관리인들이 뭐 이제 요양사나 이제 이런 분들이 눈을 돌린 사이 튀기는 거죠. 창문 틈새로. 그래서 이렇게 딱 도망갔다가 어떤 버스 정거장에서 동네 깡패 같아 보이는 청년이 이 트렁크를 좀 맡아달라, 당신 건들면 죽는다, 뭐 이러면서 협박 아니라 협박을 해요. 그 사이에 그 청년은 화장실인가 어디를 갔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막고 있다가 본인이 타야 될 열차가 온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가방을 냅다 들고 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벨름역에 내려서 연손이라고 하는, 또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오버롤이죠. 청바지 스즈키, 그걸 입고 덩치 건강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돼요. 그런데 이 책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당연히 그 100세가 되기 전 이전의 이야기들이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 알렌이란 청년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릴 때도 어땠는지 잠깐씩 보여주는데요. 진짜 황당무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굉장히 파란만장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출한 역사적인 인물들, 이게 뭐 좋은 인물 나쁜 인물의 개념을 떠나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다 만났다고 이게 진짜 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물론 불가능이죠. 소설이니까 가능하긴 한데, 마오쩌둥, 뭐 김일성, 그 히틀러도 이렇게 묘사가 좀 됩니다. 히틀러, 그리고 에스파냐의 독재자, 그 지난 100년간에 정말 중요했던 온갖 인물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공산당으로 몰려서 죽을 위기 처하고 미국으로 못 갈 뻔했는데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원자폭탄 실험 프로젝트에 참여도 하고. 근데 이런 게 사실상 실제로 소련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중국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런 모든 있었던 일들을 모티프로 삼아서 우리 제주꾼 요나스 요나손 작가님은 알란이라는 캐릭터를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 제가 한 권 딱 끝내고 나오면 세계일주라고 표현하면 조금 지리적인 표현이죠. 세계일주보다는 타임머신 타고 진짜 한 시대를 이제 한번 쭉 다 둘러보고 착 빠져나온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름에 읽기 좋고, 특히 우리 이렇게 찌뿌둥하고 못 나가는 이 시기에 읽으면 너무너무 좋을 책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안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국판 당연히 있죠. 그 멀리 있는 제 친구한테 예전에 줘서 지금 한국판은 안 들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판으로 읽었고 얘는 좋아서 이제 원서로 한 번 더 샀던 책입니다. 강추.
두 번째 책은 바로 줄 베른의 80일간의 세계 일주입니다. 일단 스토리 위주로만 말씀드릴게요. 작가가 어떤 작가인지 이런 건 제외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당장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 위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필리어스 포그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원칙주의자, 뭐 마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여러분 영화 아시나요? 잭 니콜슨 나왔던 그 영화를 보면 약간 이렇게 편집증 같은 증세를 보인단 말이죠. 문도 이제 한 5번씩 하고 손도 꼭 항상 씻고, 물론 지금은 일반적인 거지만 그때만 해도 막 손도 막 계속 씻고 그런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필리포스 경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잭 니콜슨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데요. 어느 정도 엄격하냐, 본인의 그 면도할 때 쓰는, 세수할 때 쓰는 물 온도가 정해진 온도가 아니라고 그 집사를 해고시키기까지 하는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근데 세계 일주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 아들과 아빠가 세상 안 가본 곳을 가보는 그 다큐멘터리, 여행 다큐 혹시 보셨나요? I'm Jack. This is my father, Michael. No. 그 할아버지는 항상 양복을 입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뭔가 특이한 거 그런 걸 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왠지 그런 사람들을 안 가본 곳들을 가면 제대로 잘 적응하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당연히 독자 입장에서는 재밌을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생겨나고 모험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필리어스 포그가 그 날에, 그 이제 80일간 세계 일주를 딱 떠나게 되는 그날 새로운 하인을 고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파스파르투입니다. 파스파르투는 조금 필리어스 포그랑 완전히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인데요. 좀 인간미 넘치고요. 쓸데없이 오지랖도 부리고, 그렇다 보니까 안 휘말려도 되는 어떤 사건들을 휘말리기도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생겨나는 그런 씬 스틸러이자 불량 메이커가 등장을 합니다. 그 주된 이야기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필리어스 포그 경이 사실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개혁 클럽, 리폼 클럽이란 이름 하에 뭐 나가서 이야기하고 뭐 정치, 경제 이야기하는 그런 활동만 조금 했는데, 어느 날 은행 강도가 든 거죠. 그리고 은행 강도가 일로 도망을 갔대. 이 정도의 돈을 들고 날랐대. 근데 이게 이렇게 하고 막 홍콩 가고 뭐 인도, 샌프란시스코 여러 곳들을 돌아다녀서 쭉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80일 정도 걸린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필리어스 포그가 뭐 세계 일주 하는데 뭐 80일 정도면 되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80일 딱 걸려서 이때 이날까지 이 리폼 클럽에 도착하면 너희 나한테 2만 파운드 줘야 된다 라고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새로 고용한 당신, 내가 오늘 여행을 가게 됐는데 세계 일주를 할 계획이네, 함께 짐을 싸게 나, 이렇게 첫날 고용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2명이 같이 떠납니다. 그 2명 말고 또 이제 영국 경찰도 막 가고 하는데, 뭐 이러다가 뭐 합류가 돼서 같은 일행으로 움직이고 하다가 우당탕탕하고 막 불을 질러서 가고, 건너려고 했더니 다리는 없고 막 우당탕탕 엉망진창 좌충우돌 하고는 제 시간에 리폼 클럽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이사이 일단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어떤 대리만족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때 당시에 사실 저 사실 한국도 나올까? 뭐 이런 생각 예전에 했었거든요. 읽을 때는 당연히 그냥 노룩 패스로 지나갔고, 그때 당시 상인들의 눈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을 보는 어떤 시선들도 조금 약간 가늠할 수 있고, 아주 재밌는, 그리고 새로운 통찰이라기보다는, 통찰은 너무 뭔가 정보를 주는 느낌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재밌는 깨알재미도 있고, 이곳을 벗어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굉장히 이게 소낙인지 우기인지 모를 이 시즌에 읽으면 딱 좋은 소설인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last but not least인, 제가 사실 이번 영상 촬영하면서 가장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정보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번 세 번째 소개할 책인데요. 세 번째 책은 바로 짜잔! 미스 벤슨스 비틀입니다. 벤슨 아가씨, 뭐 벤슨 씨, 벤슨 양의 딱정벌레인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에 번역이 안 됐습니다. 2020년도에 출간이 됐었는데 아직 이제 번역은 안 된 거죠. 일단 작가는요, 여러분 혹시 뮤직숍 읽어보셨나요? 저는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작가는 그 뮤직숍을 썼던 레이첼 조이스라고 하는 영국 작가입니다. 여성분이고요.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두 명의 여성이 나옵니다. 한 명은 주인공 벤슨 씨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같이 동행하는 어시스턴트 애니드 프리티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일단 주인공 삶을 잠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영국 어느 동네에서. 그냥 좀 외진 생활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랑 그렇게 뭐 접촉도 없고 직업은 선생님인데 선생님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어릴 때 본인이 흠뻑 빠졌던 그 벌레가 생각이 탁 난 거죠. 이 시대 배경은 1950년대로 딱 첫 페이지를 보면 시작을 합니다. 1950년대에 한 10살 정도 돼요. 그때 당시에 4명의 오빠는 이제 참전을 해서 집에 없는 상태고 아빠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딸내미 옆에 뭐 거닐기도 하고 쓸데없이 괜히 뭐 보여준다고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 이제 아빠가 딸을 부르는 거죠. 아빠가 뭐 재밌는 거 보여줄까?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골든 비틀이라는 겁니다. 황금 딱정벌레 정도 되겠죠. 근데 사실 그 황금 딱정벌레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 우리 지구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 않은 존재예요. 이 소설 속에서.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벤스는 이 곤충에 진짜 혹 빠졌거든요. 바로 포릴러. 근데 이렇게 좀 만족스럽지 않은 생활을 하다 그때 딱정벌레를 궁금해했던 매우 좋아했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관둘래. 나는 떠날 거야. 어릴 적 꿈을 찾아 나는 떠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청산을 하고 뉴칼레도니아로 떠납니다. 이름도 낯선 뉴칼레도니아로 떠나는데 또 혼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수, 여기서 이제 어시스턴트라고 표현이 되는데 조수를 구합니다. 근데 하필 조수가 본인의 성향이랑 전혀 안 맞는 완전 조수는 완전 이인 거죠. 이고 벤스는 완전 극아이. 좀 조용한 거 좋아하고 조금 사색에 잠기고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자유분방하고 일단 말이 너무 많아요. 애니드는. 이름이 애니드입니다. 애니드가 말이 너무 많고 이 책이 저는 왜 좋았냐면 이거 읽은 지 좀 됐다고 봐야 되나? 저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읽어서 한 1, 2년? 일단 뭐 그렇게 얼마 된 건 아니네요. 근데 그때 저는 뭐가 좋았냐면 저 당시에 굉장히 모험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고 읽었어요. 근데 그 부분도 당연히 채워주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너무 다른 두 여자잖아요. 근데 두 여성이 나누는 어떤 대화 속에서 진짜 여행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여행과 삶 우리가 일상을 이제 갖다 버리고 여행을 간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 일상을 여행을 갈 때 그 일상 속에 있던 고통, 슬픔, 회한 이런 것들까지 싹 갖다 내버리고 호련하게 여행을 갔느냐.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갈 땐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You might travel to the other side of the world, but in the end, it made no difference. Whatever devastating unhappiness was inside you will come too. 네가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을 갈지라도 궁극에는 사실 같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 네 안에 있는 그 devastating한 그 막 무너져 가는 그런 불행 그게 뭐가 됐든지 그 아이도 네가 여행을 갈 때 the other side of the world로 갈 때 같이 따라가게 된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문장들을 비롯해서 삶, 여행 과연 확실히 경계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두 명 E와 I가 이제 그 힘든 여정을 하면서 그 둘 간의 어떤 우정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책 한 권을 딱 덮었을 때 와 진짜 어떤 매지컬한 그런 시간, 그런 장소에서 싹 빠져나오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사실 저는 여운이 진짜 너무 크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원서들 번역된 걸 조금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번역이 안 됐지만 너무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스 벤슨의 비틀즈. 이거 뭐 킨들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직수입 예스24 이런 데서 직수입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책 말고요. 그 뭐 순례자 어쩌고 하는 책도 있거든요. 이 책은 절판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중고샵 같은 데서도 구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이렇게 찌뿌둥해서 참 뭐 나가기 힘든 이런 시기에 읽으면 진짜 너무 좋을 책일 것 같아서 3권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가지고 얼른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덥다 덥다.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를 이상하게 잘라갖고 바보 천치처럼 잘라줘가지고 그냥 할게요.